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요즘 장병들 잘 먹고 잘 커서 그런지 체격도 좋고 신장도 크죠. 하지만 장병들이 쓰고 있는 화기가 1980년대 초 170cm의 키에 맞춰서 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장병들의 신장은 이처럼 달라졌는데 아직까지 소총의 길이는 그대로라서 교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 키가 작은 병사들은 눈과 가늠새가 멀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남들보다 한 뼘 정도 키가 더 큰 병사들은 새우총 자세를 할 때 소총이 땅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장병들의 신체가 최적화된 맞춤형 소총이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병사들도 열심히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잠깐 이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소총의 역사를 좀 더 짚고 갈까요? 이 M16 소총을 대체할 한국형 소총 K2가 개발되면서 우리 군의 납품, 개인 화기로 본격적으로 정착됐습니다. 이후에 K5 권총, K6 중기관총, K7 소음기관단총 등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국산 소총은 모두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국내 방산기업인 S&T 모티브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자부심이 정말 대단할 텐데요. 오늘 첫 회저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이제 본격 대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방위산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의 게스트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함께하고요. 그다음 개그맨 이조원 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군에 보급되는 모든 국산 소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 기술연구소 특수개발실장의 박문선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S&T 모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이 소구경 화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업체라고 하던데,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S&T 모티브는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위해 설립하신 국방부 조병창이 그 모태가 되겠습니다. 1981년 민영화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만의 소화기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소화기 전체를 공급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도 진출을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S&T 모티브에서 이 보급한 국산 소총들 군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 다양한 기종들이 한국군이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1A 기관탄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특전사, K2 소총은 개인 기본 화기로, K7 소음기관단총은 대테러 작전용으로, K12 7.62mm 기관총은 수리온 무장용으로, K14 적용용 소총은 보병대대 전력 증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게 K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는데 K가 뜻하는 바가 뭔가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K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름이죠. 이 코리아에서 K만 따서 K 계열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한국군의 소총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이 월남전부터 시작합니다. 이 월남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에도 M16을 보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1974년도에 60만 정의 M16A1 한국형들이 이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 꾸준히 개량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온 소총이 바로 이 K1A 기관단총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력 소총이죠. K2 소총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M16부터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서 코리아라는 명칭을 따서 이제 K1, K2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남자분들 하면 흔히들 이제 군대 가서 현역 시절에 총 많이 다뤄보잖아요. 네, 그렇죠. 조원 씨 같은 경우도 현역 시절에 총 좀 다뤄보셨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 잡는 해병대, 네, 무적 해병,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에 선임들한테 총을 자기 애인처럼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말을 네.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모태솔로여서요. 네. 방법을 모르셨겠어요. 네, 뭐 알아야 어떻게 했다기를 마음을 알고 할 텐데. 네. 그래서 군생활 하는 내내 총을 닦을 때마다 좀 서럽고 씁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참고로 저 여자친구 없어요. 네. 근데 애인이 없어서 애인처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애인이 있었으면 애인처럼 못 다루죠. 아, 이제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고, 저 이제 상상 상상으로 연애. 상상 연애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면서 혼자 애간장 타면서 그렇게 네. 군생활을 어쨌든 간 했죠. 저쨌든 간 조원 씨는 현역 시절에 이 소총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다라는 네. 결론이 맺어지고요. 자, 보통 이 무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느 정도나 나가나요? 일단 탄창이 비어 있을 때 그리고 탄창이 결합했을 때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 K2 소총 같은 경우에는 3.1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소총 개발에서부터 뭐 생산 과정, 그리고 이제 군에 보급되기까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소총은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뭐 정부주도 개발 사업, 아니면 업체 자체, 업체주도 개발 사업, 아니면 구매 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은 획득 방안이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 경우는 선행 연구,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규격화, 그 다음 양산에 이르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소총의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무기를 개발하면서 명중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무게를 줄인다든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설계를 하거나 생산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사용자들은 늘 가벼우면서도 신뢰성이 좋은 거, 작으면서도 정확도가 아주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무게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팩터들을 잘 믹싱해서 정말로 트레이드오프 할 것들은 트레이드오프를 해서 최고의 신뢰성을 가지는 화기, 소화기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또 개발하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S&T 모티브에서 국내 순수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 군에 보급한 무기도 있다고 하던데 그 무기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 S&T 모티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있어요.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참 이야기하기 그런데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단독 기사도 썼습니다.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K14 저격용 소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국군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군의 업체에서 다 수입해서 썼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S&T 모티브에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개발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성능 입증 시험을 위례를 하게 돼요. 이 시험에서 기존 충족을 점수를 받죠. 이 점수라는 이 점수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 객관적인 성능을 입증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총은 K14 저격용 소총. 정말 애틋합니다. 그럼 수출길에 오른 국산 소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조병창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이 소화기들을 전량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민수시장을 타켓으로 해서 수출 시장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K7, K12, K14 거기에 K2를 그 PIP에서 아주 성능이 극대화되어 있는 K2C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그 명성을 자자하게 세계 시장을 확대하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예, 저희들에서는 30여 년 동안 축적된 소구경 화기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볍고 신뢰성 있고 정확도 좋은 화기를 적게 공급하는 능력을 갖춰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여자다 보니까 총을 직접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개인 화기가 바뀐다고 해서 전투력이 달라지나요? 아, 엄청 달라지죠. 근데 결혼 안 하셨죠? 네네. 남자친구한테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 일단 그 개인학의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되는데요. 이 개인학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첨단 무기가 아무리 쏙쏙 들어가더라도 개인을 지킬 수 있는, 개인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인 화기입니다. 그만큼 이 개인 화기의 성능이 향상되면 전투력이 그만큼 급상승한다는 뜻이겠죠.
제가 듣기로는 양낙규 기자님이 직접 이 K 계열의 이제 소총들을 가지고 직접 사격 체험도 해봤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직접 해보니까? 일단 제가 우리나라 한국군 중에 장군분들보다 다양한 총을 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네. 장담하겠습니다. 일단 S&T 모티브에서 생산하는 소총 다 쏴봤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대테러 작전용이죠. K7 소음 기관단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총을 쏘게 되면 소음이 크잖아요. 네. 이 총을 쏘게 되면 피식피식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에 K12 기관총이 장착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 K12 기관총은 한국형 수리온 헬기용으로 개발된 그 7.6mm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분당 750에서 850발 정도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 기존 M60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총열 교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헬기에 탑재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지상에서 보병용으로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7.6mm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헬기와 기관총 이렇게 서로 강력한 그 다른 무기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K12 기관총만 보더라도 헬기뿐만 아니라 전차나 장갑차 등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비단 K12 기관총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 시스템이라도 그 용도에 맞게끔 적용된다면은 분명 화력이 증가하는 등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S&T 모티브 향후 계획이나 이제 목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대전 혹은 미래전에 있어서 보병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보병이 사용하는 소화기 역시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의 개념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 S&T 모티브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특히 세계 소화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서 반드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아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의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